네, 어서 오세요. 다시 몇 가지 그 사회적인 주제를 좀 다루었다가 이제 역사 문제로 되돌아가려고 인트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그 도대체 세계를 지네끼리 나눠 먹겠다는 그 사고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 세계라고 하는 개념이 작았을 때 자기네가 그냥 살아가는 공간을 그냥 보통 세계라고 얘기했던 옛날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뭔지도 몰랐고 그랬던 때는 중국 같은 경우가 뭐 세계를 뭐 세계 자기가 뭐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정부죠, 국가죠. 그래서 중국은 솔직하게 행정관리가 미치는 데까지 자기 거였고, 또 나머지 나라들한테는 이제 공물을 받으면 되는 거였고요. 또 로마 제국 같은 경우도 그 점령한 나라에 가서 그냥 자치권을 주고 공물 저기 세금 받고 그러면 되는 거였고, 아주 충분한 자치권을 줬죠.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그건 너무 멀어갖고 그 통치가 어렵고, 총독관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 총독관이 뭐 자기네 지역이 자기가 저기 그 관할하는 구역을 내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 그랬지. 그 함부로 행동하지도 않았고, 또 공물 받으면 됐고. 그 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옛날에 그랬어요. 예, 몽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떻게 했을까? 그냥 못 먹어도 고였죠. 말이 뛰어갈 수 있는 데까지 갔어. 뭐 통치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무슨 뭐 관리하겠다 뭐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돈, 그 귀금속 이런 것만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곡물이나 바쳐라 이겁니다. 예. 우리 몽골이 최고니까 곡물이나 바쳐라. 내가 뭐 니네 통치할 뭐 통치술도 없고 니네가 알아서 사는데 돈이나 내놔라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이 세계를 내가 다 가져버리겠다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생각이 옛날에. 근데 이게 그 세계를 빠짐없이 nobody behind 빠짐없이 해먹겠다. 다 가져가겠다.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런 사고가. 이게 이제, 버트란트 러셀이 그 전쟁 끝나고 나서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치명적인 군사력을 독점하는 국제정부를 만드는 것이 전쟁을 예방하는 길이다. 말도 오로지 이런 정부만이 핵무기와 생산시설, 공군력, 뭐 전함을 가져야 되고 우라늄, 핵무기 다 혼자 가져야 된다. 이 정신상태가 말이에요. 버트란트 러셀의 정신상태가 혼자 다 해먹겠다는 거잖아요. 이 싹쓸이 정신상태라고 싹쓸이 그것도 무기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무엘 헌팅턴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모양인데 서구가 지금까지 서구 지배 사회를 만들어 온 그 근간에는 폭력이 있다. 조직 폭력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서구 사회가 세계를 이렇게 장악해 난 것이지 무슨 뭐 제도라든가 문화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폭력을 활용을 해서 세계를 단독으로 혼자 통치하겠다. 이게 참 희한한 정신상태란 말이에요. 이 정신상태가 근데 재미있게도 유일신적 정신상태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서구사회가 유일신사회네? 이건 뭐 옴싹달싹 못하는 거죠. 응? 그야 신이 하나 있어, 딱 하나 있어갖고 그쪽에다 모이지 않으면 다 몰살시키겠다는 정신상태를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는 해양, 그 영국에서 데이비드 휴미, 또 하나는 프랑스, 저 대륙에서 오기스트 콩트가 유일신교는 관용이 없다. 자기들이 다 가지려 한다. 뭐 지들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 뭐 유일신교 대표적인 게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뭐 이집트에서 뭐 태양신이 하나 있어갖고 그것을 또 모세가 가지고 와서 유대교를 만들고 어쩌고 다 썰 푸는 거 다 좋은데 난 이 정신 상태를 알고 싶은 거예요. 유일신이 있다는 거는 뭐 믿는 건 좋아. 근데 왜 유일신을 믿으려고 그랬을까? 이제 그게 정신 상태가 이상한 건데
자기네가 뭔가 지배하려고 유일신 얘기한 게 아니냐는 거죠. 유대교를 보면 항상 유대교인들은 정신 상태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지배하고 고임들은 보통 그냥 비유대교인들은 모두 다 우리 그냥 뭐 저기 노비랑 뭐 다름없다. 죽여도 된다. 뭐 이따위 식이에요.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이 정신 상태가 2000년 이상 흘러왔다는 게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이게.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지네가 무슨 권리로 수십만이 말이야. 수천 킬로를 걸어서 말을 타고 가서 정복을 하려고 그랬을까? 무조건 다 때려 죽이자는 거잖아요. 이것도 유일신교예요. 기독교도. 불교 국가가 그런 적 있습니까? 힌두교가 그런 적 있어요? 물론 정치적인 뭐 지방 분, 뭐 지방 내분 이런 거 빼고 전 세계를 우리가 다 먹어버리자 이런 정신 상태를 가져본 적이 있냐고요. 다른 종교가 없잖아요. 근데 왜 유일하게 유대교하고 기독교 뭐 얘네들만 그러냐고. 실은 이슬람도 그런 편이죠. 물론. 근데 이슬람은 말이에요. 비교적 그런 게 조금 적었어요. 그 배려심이 대단했다고. 이슬람은 1200년대 그 십자군 전쟁 일어나서 그 살라우딘이 나가서 싸웠잖아요. 아크르에서 그 이집트 왕 적장을 붙잡아 갖고 얼음물을 줬다고요. 사막에서 얼음물을 줄 정도로 배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북아프리카라든가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저기 기독교인들과 다 공존하고 살았다고. 이슬람 땅에서는. 예? 터키에서도 그랬고요. 스페인에서도 그랬습니다. 발칸에서도 이슬람과 기독교가 충돌한 적이 없어요. 이슬람 내부도 충돌을 안 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공존하고 살았어요. 이슬람이 조금 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유일신은 유일신이에요. 또 지네 또 내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유일신에 대해서 반대하면 또 돌로 쳐 죽여. 참 폭력적인 종교입니다. 이 세 종교가. 뭐 이슬람 내가 조금 더 칭찬하는 것은 배려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슬람은. 그래서 지하드라 그래갖고 이제 무슬림끼리는 싸우지 말라 그러고 이제 무슬림한테는 공격해도 좋다. 뭐 이런 해석들도 이제 천천히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와하비즘이라 그래갖고 점점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배타적인 성격을 닮아간다고요. 근데 뭐 와하비즘이 언제 뭐 커졌나? 뭐 이슬람 근본주의도 있었고 경전 중심주의도 있었고 그러니까 펀더멘탈리즘이잖아요. 그거 다 있었어요. 각 종교마다 다 그런 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폭력적으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별로. 근데 와하비즘이라든가 수니파 시아파 이렇게 막 나누고 이런 게 이제 영국 애들이 이제 막 불러 일으키잖아요. 그 중동에 그 영국 간첩 있어요, 햄퍼라고. 그 이름이 미스터 햄퍼라고만 알려져 있다고. 걔가 1888년에 중동에 들어가서 분열을 일으키는데 이게 우리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간첩들이 얘네들을 분열시켰다 이 말이야. 와하비즘도 그때 일으켰고. 그냥 잘 살던 사람들한테 자꾸 분열 일으키면 그렇게 돼요. 뭐 아제르바이잔, 체첸, 보스니아 뭐 옛날에 다 잘 살던 사람이잖아. 근데 갑자기 왜 싸우냐고. 예? 갑자기 하마스, 헤즈볼라, 알카에다, 무자히딘, 탈리반, 보코하람, 알로스라, 알샤밥, IS, 이게 무슨 뭐 개 같은 것들이 자꾸 튀어나오냐고. 이게 근데 이슬람이 말이에요. 유일신적 개념이 없으면 말이에요. 응? 유일신적 개념이 없으면 이렇게 분열이 또 불가능하다고요. 유일신이 아니라면 서로 공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일신적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이슬람처럼 오랫동안 공존을 했다 하더라도 한번 내부 분열을 일으켜버리면 지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분열 통치라고 하는 게 영국의 그 대표적인 저기 식민 통치 방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도인 그 3억 명을 단 900명의 그 공무원들이 관리했다고.
900명의 공무원들이 3억 명의 인도인들을 어떻게 관리해요? 분열시켜 관리한 겁니다. 지네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서 지네끼리 서로 충성 경쟁하게 만들었어. 이게 그건 뭐 또 다른 문제고요. 아무튼 간에 유대교, 가톨릭, 기독교, 이슬람 모두 유일신교 종교죠. 얘네들이 세상을 싹쓸이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각자가 다 각자 자기 집에서. 이 무슨 정신 상태냔 말이야. 응? 유일신 논리가 딴 게 아니야. 막무가내죠. 1630년에 커튼 씨가 무슨 책을 썼냐면, 노예 플랜테이션 만드는 것은 신의 명령이다. 이런 개소리를 한다고요. 1681년으로 기억하는데, 1681년 윌리엄 펜, 저 퀘이커 교도가 펜실베니아 땅으로 넘어가면서, 펜실베니아 인디언들 무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왕 찰스 2세로부터 펜실베니아 땅을 하사받습니다. 그게 누구 땅인데 니들 멋대로 하사를 받아. 그래갖고, 그 펜실베니아로 이제 배 타고 떠나기 전에 원주민한테 미리 편지를 보내놔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친구들에게 이 땅의 만물을 만드신 위대한 신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행동을 이끄십니다. 변명 잘하죠. 신은 법을 만들어 당신들의 땅에 적용을 하셨습니다. 누가 누구 법을 어떻게 적용했다는 거야? 우리나라 왕께서는 그 땅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공감을 통해 돈을 벌기 원합니다. 어디서 펜실베니아에서 굉장히 나쁜 짓을 했다는 걸 어디서 들었나 보지? 우리나라에서도 모두 알지만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게 지들 멋대로 그렇게 원주민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했다고요. 그 누구 땅이라고. 모두 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 나중에 이제 뭐 볼테르, 뭐 벤자민 프랭클린, 토마스 페인, 토마스 제퍼슨,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기독교인들의 정신 상태는 쳐들어가면 무조건 하느님이 나한테 줬다고 딱 판단을 해버려요. 그 정신병이 딱 들어가 버린다고요, 자기 변명이. 실은 플라톤 공화국 자체가 유일신교 개념이잖아요. 이 공화국 이상이고요. 그것이 하느님과 똑같은 겁니다. 예? 유일신교 개념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갖다가 이게 문명사로 봐야 된다고요. 이게 인류학적으로 봐야지. 이거를 정치사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네? 또 플라톤을 그대로 또 따라했던 그 생주스 프랑스 혁명 당시 생주스도 마찬가지예요. 공화국은 유일신교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공포 정치 때 공화국에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죽인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서 그렇게 그 폭력적이고 자기 혼자 다 해쳐먹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했을까? 빅토르 휴고도 그래. 19세기에 레미제라블에서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공화국을 성립한 것은 그리스도교 이래 인류의 가장 강력한 발걸음이라고. 무슨 강력한 발걸음이야? 군합발이었지 그게. 온통 피로 얼룩진 발걸음이었지. 그래서 게다가 또 빅토르 휴고는 식민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 공화국이라든가 뭐 유일신교, 공화국 다 똑같은 유일신교예요. 네? 이게 서구사회가 만들어 놓은 독재 개념이라고. 그래서 공화국이라고 하는 개념 아예 들어가 있는 이상 우리는 독재 개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류학적인 문제고 문명사적인 문제이지 정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볼까요? 다 동화국 개념인데 1516년인가 언젠가 이게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썼죠. 이 공화국에는 말이에요, 종교수장이 있고요. 사람들이 그 종교수장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유토피아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한 나라의 수장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또 토마스 캄파네나, 이놈은 더한 놈이야. 예? 이게 베이컨과 비슷하게, 프란시스 베이컨과 비슷하게
애틀란티스가 나오던 게 1627년인가 그런데 시타델 솔레가 이게 1602년인가 그럴 겁니다. 1602년. 그래가지고 소수 엘리트가 딱 뭉쳐서 나머지 민중을 다 두 계급으로 나눠가지고 그거 하자. 통치하고 통치받도록 하자. 생산수단 다 필요 없다. 엘리트가 모두 가지고 운영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모두 인민복을 입어야 된다. 1602년에 한 얘기예요. 토마스 캠파넬라가 The New Atlantis, 이제 이거 프란시스 베이컨이 지은 유토피아 소설이잖아요. 비슷해요, 논조가 다. 새로운 대륙에 가서 모든 그 사회를 다 공산주의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길어요.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역사가, 이 정신상태의 역사가. 이게 유일신적인 개념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토마스 캠파넬라의 라 시테 델 솔레, 더 뉴 애틀랜티스, 프란시스 베이컨, 모두 공산주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유일신적 개념을 갖고 있고, 항상 종교 수장이 한 명이 딱 있습니다, 거기. 이게 조지 오웰하고도 딱 연관되잖아요. 500년이 지나서. 또 1794년에 나온 책이죠. 이건 제가 자주 활용하는 책이죠. 1794년 아나카레시스 클루츠 세계공화국이라고 하는 책인데 말이에요. 세계를 블록화시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클루츠가 1794년에 이미 그렇게 얘기했다고. 세계를 5대륙으로 블록화시켜갖고 관리하자. 이게 어느 정신상태에서 나온 거냐고 이게. 그리고 이민을 계속 받아들이자. 그리고 계속 혼혈시켜라. 그럼 얼굴이 힘을 이해해진다. 그것들을 노예로 쓸 수 있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나카리시스 클루츠의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1848년 노동자 혁명이 일어나는 시절, 칼 마르크스가 책을 막 공산당 선언 막 집필하려고 그러던 시절, 이카루스 여행기가 나옵니다. 카베, 공산주의자 카베 이카루스 여행기가 나와요. 이거를 아마 거의 뺏겼을 것 같아. 마르크스가 자기가 상상한 이카리아 공화국에서는 음식물을 국가가 만들고 국민들은 배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요리하라는 요리 지침까지 국가에서 다 내려옵니다. 식사를 몇 번 할 것이냐, 몇 시간 먹을 것이냐, 그것도 국가가 다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인민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각 노동자들은 동일 제품만 계속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화국의 허가 없이는 집회, 출판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이카루스 여행기가 써낸, 다시 말해서 카베가 써낸 그 공산주의의 이상적인 미래예요. 예? 우정 있고 모두 공익을 위한. 예? 무엇보다 더 웃기는 건 말이에요.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을 봐야 됩니다. 갑자기 웃기죠? 예술가가 되고 싶어. 국가시험 봐야 돼. 너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지? 국가시험을 봐야 돼. 이게 전체주의, 이런 전체주의가 없죠. 에? 에? 이런 전체주의가 없잖아요. 이걸 그대로 마르크스 엥겔스가 가지고 오고 레닌이 가지고 오고 모택동이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유토피아를, 이 유일신적인 유토피아를 꿈꾸기 위해서 별별 그냥 수단을 다 얘기해. 뭐 합리성, 노동자, 기술, 자본, 축적, 공산당 어쩌고 다 그러댔단 말이야, 마르크스가. 그러나 결국은 보면 공산당은 말이에요, 토마스 모어가 얘기했던 제사장 집단이야. 에? 내러티브가 똑같다고요. 내러티브가.
이 모두가 서로 약간의 차별적인 면모는 있어요. 이 책들의 모두가 1516년서부터 저 공산당선이 언제 나왔나요? 1850년에 출간됐지 저게. 48년에 나왔다가 50년에 출간됐을 거예요. 예? 1516년서부터 1850년까지 모두 이상사회라고 하는 생각 정신 상태가 모두 공산주의적 개념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예? 유토피아라는 게 그래요. 유토피아잖아. 토피아는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고요. 유는 on이잖아. not. no place예요. 너희들은 소유권이 없다는 거야. no place. 다시 말해서 플레이스를 못 갖는 거야. 땅을 못 갖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돼 막. 노동력이.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렇게 노동력을 이리저리 옮기고 저리로 옮기고 막 그랬던 겁니다. 강제 노동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다 그 논리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수백 년간. 그러니까 공간을 가지지 못하는 무소유의 삶이야. 에? 유일신교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유권이 없는 무소유의 삶이에요. 이게. 자본주의와는 반대되는 정서로 가서 지금 자본주의는 뭐야? 혼자 다 갖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이 똑같은 정신병자들의 유일신교적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공상가들이야. 다 죄다 공상가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나마 이상사회를 꿈꿨다고 하는 유토피아를 꿈꿨다고 하는 이 서구 문명사가 그려낸 이상사회가 1번 공통점 얘기합니다. 소유권 폐지예요. 이거 누가 얘기합니까? 이거 소유권 폐지. 클라우스 슈왑 다보스 포럼이 얘기하잖아요. 클라우스 슈왑이 자기 책 그 4차 혁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써놨어요. 무소유면 행복하다 이렇게 적어놨다고. 이게 지난 500년간의 공산주의 역사랑 똑같잖아요. 그 소유권을 폐지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거야. 기본소득이 뭐예요? 배급제예요. 배급제 그게. 두 번째. 6시간 이하의 노동을 하겠다. 즉 노동력을 최대한 줄여버리겠다. 말은 6시간 노동이라고 했지만 노동을 줄이고 나머지 잉여 계급들은 어떡할 거야? 페이변협회가 얘기 잘해주고 있어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로 안 다가오죠? 지금 서구 문화를 몰라서 그래요. 서구의 이 수뇌부들의 정신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세 번째, 교육을 국가화시키겠다는 거야. 사립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무교육이잖아. 의무교육을 대학교까지, 대학생 때까지, 평생 교육까지 가져가겠다는 게 바로 이상사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09년에 이놈들이 모여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볼로냐 프로세스를 만들었잖아요. 볼로냐 프로세스. 그래서 대학을 모두 일률적으로 1등 대학, 2등 대학, 3등 대학에 문제 나눠갖고 그 기준은 다 똑같아. 기준을 아주 똑같이 만들어놨어. 어느 대학이나 다 가든 간에 공장처럼 가지고 찍힌 지식을 갖고 오게 만들어놨다고. 네 번째, 가족하고 인구계획이에요. 토마스 모 때부터 클라우스 슈왑 2001년 지금까지 이 수뇌부들의 정신상태는 가족을 뽀개고 인구를 계획시키겠다는 거야. 다섯 번째, 표준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표준화. 우린 너무나 표준화되어 있어요, 지금. 공장에서 찍혀 나온 사람들이야. 그래갖고, 이카루스 여행기나 또 그 이전에 캄파넬라, 토마스 캄파넬라가 얘기했듯이 인민복을 입어라. 인민복을. 또 주택도 인민주택으로 줄 것이고, 또 인민음식, 배급 음식 먹어라. 이게 지금 자본주의도 똑같아요. 막 맥도날드 공장에서 막 찍혀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아파트도 똑같은 거고. 실은 영국의 양복이라는 것도 실은 뭐 그런 인민복 개념이었고. 그거를 최대한 극단으로 밀어붙이면 이상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이
수뇌부들의 정신 상태는 뭐냐면 500년 동안 무소유는 행복한 겁니다. 무소유는 행복한 거야. 그럼 나머지 자산은 다 지네끼리 가져가는 거예요. 나머지 자산은 내가 다 알아서 가져갈 테니까 니네는 무소유를 즐겨라 이 뜻이에요. 이게 바로 공화국이고 유일신교의 철학이고 공화국의 철학이며 공산주의의 철학이고. 그 괜히 지금 이 시절을 갖다가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앵글로색슨한테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나죠. 시어드르 루즈벨트, 플랭클린 루즈벨트의 삼촌인가 그렇죠. 예? 한 가족이 다 대통령을 다 해먹었어. 영국인에게는 정복력이 흐른다. 로마의 모든 권력을 이어받은 게르만이 라틴을 흡수했다. 그 힘을 독일의 한 분파인 영국에게 물려주었고 영국은 말 그대로 세계 권력을 잡았다. 독일 피가 영국에 흐르고 영국 피가 미국에 흐른다. 그래서 영국, 독일, 미국, 독일, 특히 북독일, 프로이센, 작센 지역에 그러니까 앵글로색슨이야. 앵글로색슨은 섹슨이 작센이잖아요. 독일인을 포함한 앵글로색슨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런 정신 상태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하잖아요. 이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문명사의 문제고 인류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정치적으로 아무리 다뤄봐서 소용없다. 문명사 자체를 최소한 종교사를 바꿔야 돼요. 유일신교를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이런 방식으로 바꾸든가. 이게 유대인들 끼어들잖아. 작가 딸리 보세요. 작가 딸리. 서구 역사는 그리스 로마 문명이 아니라 유대 그리스 문명을 이어받았다. 다 끼어들어가죠. 그렇죠? 그리스 문명 속에 유대 문명을 끼워 넣은 놈이 누구야? 모세스 맨델스존이에요. 1700, 1800년대. 그 펠릭스 맨델스존 있죠? 그 맨델스존. 그 바이올린 협주곡 아주 잘했어요. 펠릭스 맨델스존 할아버지. 모세스 맨델스존이에요. 국가 프로이센인가 그 국가 시험 봤는데 1등을 자기가 먹고 2등이 칸트였어. 임마누엘 칸트. 잔머리 팍팍 굴리면서 그리스 문명 속에 유대 문명을 싹 집어넣어요. 그래서 서구인들과 함께 살자. 즉 서구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동화하자. 네. 그래서 서구를 뒤집어 버리자. 그 말을 한 놈은 모세스 맨델스존이 아니라 한 100년 이후에 모세스 헤스, 칼 마르크스의 형님, 정신적인 형님.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리스 로마 문명을 하지 말라. 유대 그리스 문명이라고 얘기하자. 유대오 헬레닉 문명이라고 얘기하자. 그래서 유일신교 수뇌부들이 이렇게 자기 멋대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프로이트 똑같은 놈이잖아요. 프로이트는 완전히 정신병자 아닙니까? 예? 얘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꿈의 해석 이따일 게 아니에요. 이따일 게 아니라 유대교가 기독교보다 훨씬 더 정신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인들이 이끌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유대교인들이 지금 어디로 가 있어? 그 당시 미국으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의 세계는 권위에 의해 지배되지만 신세계는 달러에 의해서 지배된다. 미국한테 점수를 탁 주면서 말이야. 프로이트가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하는지 몰랐죠? 이놈의 자식이 얼마나 정치적인 놈인데.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잠깐 들어갔다가 결국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합쳐지죠. 그래갖고 이제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죠? 어떻게 지배하면 좋아, 그러면? In God we trust 빼버려. 갓을 빼버리고. 테크놀로지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거기. 왼표, 1988년, 2018년에 전 세계 돈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세계 화폐 하나를 만들겠다 그랬죠. 페닉스라고 하는 거 불태워버리고 불사조.
불사조를 딱 내세워서 전 세계 지폐를 다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새로운 화폐를 2018년에 만들겠다고 해서 2005년인가 먼저 미리 하나 조그만 거 만들어갖고 근데 그거 관두고 전자화폐로 들어가겠다. 그래갖고 올해 또 이코노미스트지 5월호 2021년 5월호 거부코인이라고 해서 세계 디지털 화폐를 선을 보이죠. 이제 이렇게. 근데 디바이스가 골 때려요. 달러가 기축통화였죠. 그 달러에는 인갓 위트러스트죠. 신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신을 믿는다. 신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자, 그러면 이 새로 나온 이 디지털 세계 코인은 뭐야? 인테크 위트러스트잖아요. 기술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 모두 기계화에 종속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지털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지금 이 다보스 포럼이 코로나니 뭐니 이런 핑계를 대가면서 계속 끝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버릇이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도대체가. 이게 유일신교 이 서구 전통인 유대 유일신교 아니면 설명이 되게 어려워요. 니네가 뭔데 멋대로 세 개를 5가지로 잘라갖고 말이야. 이게 언제 잘랐는 줄 알아요? 이게 1794년부터 잘라갖고 계속 잘랐어. 지네 멋대로 막 잘라나. 막 잘라. 그래서 분할 통치하겠다 이거야. 결국은 다 지네가 다 가져가겠다는 거야. 세 개를 다. 그래서 직접 사람을 보내서 통치하기가 어려우니까 디지털로 통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전산화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도대체 왜 그러냐고. 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서구의 수뇌부인데요. 이게 서구의 수뇌부라고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서구인들의 정신상태 속에 유일신교적 정신상태가 있고 공화국적인 정신상태가 있다고요.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지네끼리 지네만 뭉쳐서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집단 이기주의가 결국은 자꾸 이런 수뇌부들의 행동을 계속 보증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산주의, 평등, 자유, 사회주의가 좋다. 네?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그런 사회의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얘기해도 동상이몽이 돼버리는 거야.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사회주의는 지네들이 좀 이익을 얻는 사회주의고 국가 수뇌부가 생각하는 사회주의는 지네가 전체 다 통제하는 사회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회주의가 공통점이 뭐냐? 유일신기적 개념을 갖고 있다고. 집단 이기주의적인 개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문명사를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서론이 길었습니다. 영상이 계속 나올 건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 전 세계를 다 통치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세실 로드의 영미 제국주의 방식이 있어요. 이 방식을 구체적으로 플랜을 제안한 사람이 클라런스 크러쉬만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대서양 중심주의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냐면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중심적인 방법이 있어요. 어이구 주제, 오스트리아 주제, 뭐 그런 얘기가 하나. 아닙니다. 이게 서로 융합이 되고 이래갖고요. 힘을 굉장히 많이 써요. 판유럽화라 그래갖고 구단업 카네기가 플랜을 짠 게 있어요. 이 플랜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구현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참고적으로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써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문화, 혼혈정책입니다. 혼혈정책. 지금 이제 밀레니엄 프로젝트에서 혼혈정책 하고 있죠, 지금. 한국도 따라갑니다, 계속. 그래서 아까 토마스 모부터 얘기했던
얼굴이 이게 흑인도 아니고 아시아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희물그리한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모두 노예로 삼자. 이게 바로 구다노프 카네기가 말한 거예요. 예? 네그로이드 아시안, 유라시안, 네그로이드 유라시안. 뭔 소리야? 니그로, 흑인, 유럽, 아시안이 한 몸이 되자는 거예요. 아직도 30개국에 카네기 협회가 있어요. 뭐 이름은 카네기 협회가 아니지만 판유럽파 협회지만 이거 얘기할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아르스티드 브리앙 프랑스 총리, 독일과 프랑스가 합쳐서 세계화를 이끌어가자. 자, 이 세 가지 플랜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플랜인데 아르스티드 브리앙 플랜은 저기 독일 히틀러가 하려고 그랬어요. 독일 히틀러가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패했죠. 히틀러가 망하는 바람에 구현되지 못했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충분히 다 구현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이것이 전체가 다 합쳐져 갖고 어디로 가요? 미국이 모두 다 긁어갑니다. 자, 이 역사 영상을 다음 편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